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부동산 대표 나은성입니다. 이번 2020년 세법 개정안 내용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안이 상세본이 있고 일반본이 있는데 이걸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는데 원칙적으로 일반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그 소득세법에서 이제 세율을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시면 이게 현행이죠. 옛날에는 보면은 5억을 초과되는 거, 5억 초과되는 것은 42%로 한도로 해서 최고 세율이 42%였어요. 5억 초과되는 부분이요. 그런데 이거를 개정안에서 어떻게 하겠다? 5억과 10억을 나누어서 자, 5억에서 10억은 그대로 42% 하고 1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5% 하겠다. 그래서 3%를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 표는 이제 앞에 거는 많이 여러분들이 익숙할 테니까 요 뒤에 5억 이상에서 5억을 초과되는 부분에서 5억과 10억은 옛날 그대로 42를 하고 그 다음에 10억을 올려서 10억 이상을 받으신 분들에서는 이제 과세 표준이 그렇죠. 과세 표준이 10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42%에서 45%로 올렸다, 3%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라든가 또는 양도세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다 해당될 수 있을 걸 보입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즉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인데 종부세가 좀 시끄럽죠. 종부세를 보시면 자, 종부세를 보면 작년에 12, 16, 그 다음에 올해 617, 그 다음에 710 대책에서 이미 발표했던 내용을 구체한 겁니다. 자, 보면은, 자, 이거는, 이거를 보는 게 낫겠네요. 이걸 보면, 자, 주택이 2주택 이하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주택 이하,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다는 것은 자 1주택인 경우는 공제가 9억이죠. 2주택인 경우는 마이너스 6억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에서 마이너스 9억이든지 6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이 구간의 범위에 있으면 이 율을 고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주택을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는데 공시지가가 12억이다. 그러면 자 하나를 갖고 있으면 9억이죠. 그러면 9억에서 12억에서 9억을 빼면 3억이죠. 그러면 3억 이하이기 때문에 0.5% 때문에 150만원 낸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개정안 후 가면 어떻게 된다? 180만원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폭은 0.1%로 이렇게 올렸다. 그래서 0.5에서 0.6 그래서 최고 한도는 3%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거는 전국적으로 3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대한민국 어디든지 3개 주택을 이상 가지고 있는 거는 요 구간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 구간을 자 3개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은 요 구간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인 경우는 2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요 금액이에요. 그런데 2개 주택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6억, 즉 6억만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2개 집을 9억짜리 2개를 가지고 있으면 18억이에요. 18억에서 공제는 하나만 갖고 있을 때는 9억인데 2개를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6억을 공제해 주죠. 그러면 18억에서 6억을 공제하면 12억이 되죠. 그러면 구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그럼 2.2%면 얼마가 됩니까? 12억에 0.022 그러면 2640만원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2개의 그러니까 부동산의 총 그 과표 표준을 해서 거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9억이냐 6억이냐 이걸 해서 빼고 나머진 금액을 요 구간별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최고 세율이 3.2%에서 6%까지 올린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3%에서 6%까지 올리고 0.6%는 1.2% 그래서 다주택자 특히 조정대상 지역은 2개 이상 갖고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종부세를 많이 매겨서 이 부담을 갖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상한이 자 요거는 뭐냐면
종부세를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갑자기 작년에 비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예컨대 옛날에 100만 원 냈는데 작년에 100만 원 냈는데 올해 500만 원 내라고 하면은 저항감이 있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주겠다.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계산식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 인상한다. 이건 뭐냐면 옛날에 100만 원 냈으면 3배 300만 원이네. 그래서 올해 작년에 100만 내는데 올해 400만 원 나왔는데 400만 원 다 내는 게 아니고 작년에 3배인 300만 원 이내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은 150%, 조정대상 2주택은 20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300%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인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자, 법인은 2주택 이하 법인은 3%,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은 6%, 단일과세입니다. 단일과세예요. 그래서 이 금액에 따라서, 법인은 이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퍼센트를 정하는 게 아니고, 자, 1주택 그러면은 뭐다? 3%. 2주택 그러면 뭐다? 2주택 이하 법인 조정대상,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최고세율이 몇 프로예요? 3%죠. 이 3%로 최고세율인 3% 매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3주택이라든가 조정대상 2주택 같은 경우는 6%로 매긴다는 거예요. 금액에 관계없이. 그래서 개인은 이 누진제처럼 이 등급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이 율이 다르는데, 법인은 무조건 3% 아니면 6%로 단일세율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내년 2021년 종합부동산 과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피하려고 하면은 내년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소유권이 넘어가야 돼요. 소유권 넘어가는 시기는 잔금과 등기 중에 빠른 날짜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날 등기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계산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또는 합산 공제를 한도를 상향하겠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론이 수입이 없으신 분 있죠.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주택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무작정 많이 내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공제를 좀 많이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 방금 했고요. 여기 공제를 보면, 자, 현재 보면 고령자 공제율이 현재보다 10%를 더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고령자 공제, 나이가 많으신 분 공제. 그래서 60세 넘으면 10%에서 20%, 65세 70보험이 구간되면 20%에서 30%, 그 다음에 70세 이상은 30에서 40%. 그러면 옛날에 세액 공제 구간을 공제를 이만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40% 공제받으면 4억을 빼버리면 6억 구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공제는 현행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공제는 이 기간 15년 이상 50%, 10년에서 15년 40%, 5년에서 10년 20% 이 그대로 가고, 이 고령자, 소득이 없으신 고령자 공제율만 좀 10%씩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도소득세. 우리가 옛날에는 일시적 2주택 같은 해가지고 내가 이사 가기 위해서 다른 집을 사고 이 집을 2년 내에 팔면 된다든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로 줄어들더니 또 6개월로 줄어들고,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어쨌든 이 2년 미만 보유주택에서는 뭐냐면 빨리 팔지 않으면 양도세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을 포함해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인상을 했다. 그래서 1년 미만하게 되면 기존에 40%에서 70%,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사이 하면 기본세율에서 60%, 그래서 1년 이하는 70%. 또 70%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미등기 양도도 저기 70%죠. 그런 것처럼 이 70%는 굉장히 고율세래요. 그래서 예컨대 이익이 1억이 났다 그러면 7천만 원 세금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이면은 60%, 굉장히 세진 겁니다. 그래서 표를 자세히 보시면 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주택의 부동산은 50%, 주택이라든가 입주권은 옛날에는 40%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몇 프로? 70%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세죠. 그 다음에 분양권은 70%. 그 다음에 2년 미만, 즉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세율이었는데 이것도 몇 프로? 60%로 가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기본세율에서. 그 다음에 2년 이상이면 다 기본세율인데 분양권. 자,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주권이 있고 분양권이 있죠. 자, 입주권은 뭐냐면 재개발이든지 재건축이든지 그 조합원 걸 사는 것을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자,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분양받은 거를 분양권이라고 하죠. 일반 분양 받은 거. 그래서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그거를 팔고 가는 경우, 보통은 이제 요즘은 못 팔게 하죠. 자, 전매가 금지 기간이 옛날에는 6개월에서 뭐 예컨대 1년, 2년 이렇게 나다 최근에는 등기할 때까지 팔 수가 없다. 그러면 2년이 넘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 전에 그 2년이 안 돼도 등기가 전매가 허용될 경우에 그 처리하는 기간이 당첨되고 나서 그걸 전매하는 기간이 2년 이내다. 그러면은 60% 얻은 이익의 60%를 내기 때문에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투기 목적으로 이거 할 경우가 별로 없겠죠. 있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금 10% 걸어놓고 중도금 다 대출받은 상태에서 10% 계약금 걸어놓고 40% 먹잖아요. 60% 세금 내도. 그런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게 기본세율로 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거를 굉장히 높게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그냥 등기 나서 입주하신 다음에 2년 이상 거주하고 파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옛날에는 자 기본세율에다가 2주택이면 기본세율에다 10%였죠. 근데 어떻게 10%를 또 업을 했어요. 그래서 20%. 그 다음에 3주택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20%였는데 지금은 30%죠. 요거는 2주택이 아니라 3주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타 같은데. 예, 예. 여기 보시면 3주택이죠. 오타입니다. 이거는 3주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2주택이면은 옛날에 똑같아요. 옛날에 2주택이면 기본세율에다 10%, 그 다음에 3주택이면 기본세율에다 20% 이상, 3주택 이상인 경우. 그런데 각각 10%씩 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자 우리가 주택을 샀을 때 보유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유한다는 거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소유라고 할 수도 있죠. 소유. 그 다음에 거주는 뭐냐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보유요건, 거주요건이 있다가 또 한때는 거주요건이 없어져서 보유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실거주 개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주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도 거주를 해야만 세금 혜택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옛날에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장기공제라고 해서 그거를 인정을 해줬어요. 80%까지 인정을 해줬는데 여기 있네요. 80%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쪼개자. 인정해주는 건 다 똑같죠? 똑같아요. 인정해주는 건 똑같아요. 다만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자. 뭘 쪼개자? 보유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보유만 하고 전세를 주고 내가 밖에서 살면 요것만 적용이 돼요. 요것만. 그러면 이게 딱 절반으로 줄어들죠. 요 공제율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거기서 거주까지 한다. 그러면은 또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보유와 거주 요건을 분리시켜서 절반씩 옛날 주던 혜택을 절반씩 나누어서 분리시켰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만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옛날하고 혜택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살지 않으면서 그냥 집을 갖고만 있어도 최대한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80%까지 장기 특공이 됐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걸 살지 않고 갖고 전세만 놓고 있으면 보유 장기 특별공제를 어떻게 40%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살지 않으면서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으신 분들은 40%만큼 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쓰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율은 같아요. 두 개 더해 보면 율은 같은데 합계는 같아요. 여기 이거나 합계는 같아요. 다만 이 보유와 거주를 절반으로 쪼개서 거주를 해야만 혜택을 더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대상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한다. 원래 분양권은, 자, 조합원의 입주권은 옛날 헌집을 부셔버리고 새 아파트로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주택이었어요. 그 주택이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옛날도 주택이었고 앞으로도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분양권은 옛날에 주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추첨을 해서 앞으로 잔금 치르고 아파트 등기나 분양받아서 준공받고 나서 내가 등기를 받아야만 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민법상 용어로 물권적 기대권이라서 어떤 약간 소유권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리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세법상 뭘로 본다? 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중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집이 하나 있고 아파트 일반 분양을 받았으면 주택 하나로밖에 안 받는데, 자, 분양권까지 같이 있으면 2주택자로 봐버려요. 그러면 양도세도 있고 보유세도 있고 막 이렇게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일치하지가 않네요. 같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자, 이거 보시면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A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을 예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주택이 하나 있고 분양권을 하나 받았어요. 일반 분양을. 그럴 경우에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을 예정한다. 이제 이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인 돼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으로 될 건지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시행령을 고쳐서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거 하는 거고요. 자, 현행을 보면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했다. 그렇죠?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수에 포함을 했어요. 자, 조합원 입주권은 옛날에도 주택이었어요. 주택이 변해서 뭘로 바뀌었다? 아파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봤어요, 세법상. 그런데 분양권은 주택이 그 전에 있은 적이 없고 앞으로 주택이 지어져서 들어가서 등기를 받아야 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질상 주택으로서 인정받기 힘들었는데 물권적 기대권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기대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법인. 자, 710 대책인가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 유튜브 찍었을 때 법인은 대부분 법인을 이용해서 현물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양도받아서 양도세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보유세, 이 종부세에서도 회피수단이 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법인을 왜 규제를 안 하느냐라고 해서 그 관점에서 보면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랬는데, 법인을 일단은 보유세에서 기초공제 해주는 6억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컨대 같은 9억짜리를 하게도 개인이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9억에서는 비과세죠. 종부세 안 냅니다. 근데 집을 두 채 갖고 있다. 그러면 두 개 합친 게 9억이다. 그러면 3억에 대해서만 돼요. 그런데 법인은 옛날 같으면 마이너스 6억, 즉 6억을 공제를 해주면 3억에 대해서만 세에서 단일세율 3%라고 그랬죠.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339, 그래서 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된다? 앞으로는 공제를 하나도 안 해주겠다. 그러면 9억짜리면 하나를 갖고 있으면 3%면 얼마예요? 2,700만 원이죠. 만약에 두 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두 개를 갖고 있는데 3%면 6%죠. 그러면 6, 9, 54, 5,400만 원 종부세가 나는 거예요. 개인보다 훨씬 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으로서는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옛날엔 법인이 이제 현물투자 받아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양도를 했을 때, 뒤에 나오겠지만 양도를 했을 때 그거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25%, 20%인가 뭐 그런 율로 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보유세 강화를 시켜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 법인이 그런 메리트가 없어져서 이 법인에 규제하는 부분들이 그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예측을 했었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자,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 단일세율 3% 6%죠. 자, 3% 6%가 이거죠. 이겁니다. 자, 이거. 자, 전국의 주택이 3개 이상 또는 조정대상 이상 중에서 2개가 있으면 몇 프로? 6%. 금액에 관계없이 6%. 자, 전국에 2개가 있어요. 어디 시골에 하나 있고 뭐 서울에 하나 있고, 그러면 이거는 뭐 전국에 2주택 또는 서울에만 하나 있다. 조정대상 지역 이상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3%.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주택 이하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조정대상 지역은 6%.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자, 6억이었어요 옛날에는. 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9억이었는데 개인이죠. 그런데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6억이었는데 이거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 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공제를 폐지를 해버렸다. 법인 하나하나 세워버리면 되죠. 자, 우리 사람은 물리적으로 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법인은 설립만 하면 하나의 인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을 무수히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수만큼 법인 만들어가지고 이 종부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공제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6억을 폐지를 해버렸다. 그래서 자, 개인이 3주택 보유시 공제는 6억이에요. 그렇죠? 아까 예를 들었고요. 자, 법인이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시 공제가 21억이에요. 개인은 1주택 9억, 이 법인별 6억. 그렇죠? 자, 무슨 소냐면 제가 아파트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3주택이면은 당연히 서울 시내에 3주택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종부세가 세지고 3개는 마이너스 6억이죠. 그런데 혜택은 뭐냐면 개인은 6억밖에 혜택이 없어요. 3개인 경우. 그쵸? 아, 여기 있네요. 자, 개인이 3개 주택인 경우. 주택이 하나만 있으면 9억을 빼주는데 주택이 2채 이상이면은 빼주는 게 6억이에요. 그러면 주택 3개를 전부 합산해요. 각각 10억씩 한다고 하면 30억이고 그 중에서 6억을 빼버리면 24억이에요. 24억에 대해서 세금은 얼마죠? 자, 24억이면 이거죠. 24억이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럼 3.6%죠. 3.6%입니다. 24억 곱하기 0.036 하면은 8,640만원이에요. 종부세가. 근데 이거를 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법인을 2개를 세워요. 법인을 2개 세워가지고 각각 10억짜리니까 하나씩 하면, 자, 나는 1주택이 됐죠. 그러면 9억을 공제받아요. 그 다음에 법인별 얼마씩? 6억씩. 그러면은 6억에 2개면 12억. 거기에다가 내 개인 9억 하면 21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산 따져보면, 자, 10억짜리 3개라고 가정했으면, 자, 1주택자면은 10억인데 9억 공제해주니까 1억에 대해서만 받아요. 그러면 하나니까 얼마냐면 이거예요. 그러면은 0.6%니까 60만원인가요? 60만원. 그 다음에 법인은 개인별 6억이기 때문에 10억에서 6억 빼면 4억이죠. 그러면 4억이면 이 구간이죠. 근데 법인은 얼마다? 하나씩 하면은 3%였죠. 아까 법인은 이렇게 단일세율, 앞으로 법이 바뀐다고 했을 때 옛날은 이 구간으로 했지만 법이 바뀐다고 해도 3%면 1200이에요. 그러면 2400 6%면 60만원, 2460만원인 거죠. 그럼 8640만원에다가 2460만원 하면은 6180만원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아낄 수 있어요. 종부세를 덜 내요. 그게 만약에 여기에 10년간 간다 그러면 6억 1800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앞으로 다 6억을 빼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럼 이렇게 새로 법을 바뀌었을 때 하면은, 자, 내가 아까 60만원이었죠. 그 다음에 법인은 10억짜리니까 단일세율 3%, 각각 법인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3%면 3천만원, 또 다른 거는 3천만원이면 60만원인 거죠. 그렇죠? 그래도 개인이 한 것보다 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법인으로 갈 때는 나중에 이제 취등록세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는 법인에 대해서는 부담 상한을 폐지했어. 아까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200% 300% 그랬죠. 200% 300% 종합부동산세가 2주택인 경우 200% 3주택인 300%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는 300% 그래서 옛날에 1,000만원 됐으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작년에 1,000만원 냈는데 올해 5,000만원 나왔다면 3,000만원까지 낸다는데 법인은 그거 없어요. 무조건 내라는 거죠. 얼마가 나오든 간에. 그 다음에 법인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자 옛날에는 자 현행을 보면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를 해줬어요. 자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은 3억 그런데 6월 18일 6월 6.27 대책이죠. 6월 18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8년 장기 임대에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비과세를 배제해버렸다. 즉 뭐다?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은 해줬어요. 개인은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등록한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합산을 다 쉽게 빼줬어요. 그런데 법인은 앞으로는 올해 2020년 6월 17일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네. 개인의 경우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도록 기조치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2018년 9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제 지인들 중에 다주택자 중에 요 2018년 이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안 하신 분도 계셨죠. 근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 거죠. 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자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 10에서 20%. 자 10%죠. 기본 법인세율이 거기에다 25% 이런 경우에 더해서 추가되는 과세가 10에서 20%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최고 30에서 45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보유세 아까 얘기했처럼 종부세가 높아지고 종부세 세금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 많이 내기 때문에 아까 개인보다는 살짝 유리한 부분이 있었죠. 3주택의 경우. 그런데도 이건 뭘로다? 양도세가 더 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좀 빼앗는 공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조합의 임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정이 있는데 한번 또 빠진 내용이나 볼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고령자 10% 올려주고 장기보유는 똑같고 그 다음에 법인은 6억원 폐지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고요. 기본공제 폐지 개인은 똑같고요. 개인의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입니다. 이야기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작년 12, 16 대책 때 보시면 되고요. 95% 공정가격은 그 다음에 2주택자는 어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6억이 공제고 하나만 갖고 있으면 9억이다. 자 이제 새로 만들어서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을 폐지한다. 그렇죠? 그 다음 주택 공시가격의 합격액 공정시장가격 비율은 이것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보유 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 20일부터 자 1세대 2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소율도 다주택자 10%씩 올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 산정에서 분양권 포함했고 그 다음에 단기 2년 미만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다 이야기된 거죠. 요거는 여기는 없는데 한번 여기 있는 보면요. 법인의 토지 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 대상 확보 아까 여기 20% 올라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는 없는데요. 여기는 없는데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법인 전환 시 2월 과세 허용 요건 조정인데
자, 법인 전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 자,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하거나 법인 전환할 때 주택을 해당 사업 고정자산에서 제외시켜버려요. 이거는 2월 과세가 그럼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2월 과세 적용 대상을 축소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듣기로 이제 그 주택을 법인으로 넘겨서 법인하면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을 2월 과세 적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용 영업양수도에서 법인 전환한 경우, 이건 다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현물출자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회사를 설립하거나 거기 할 때는 내가 돈을 주는 게 맞죠. 내가 어떤 회사를 설립할 때는 내가 예컨대 한 주에 10,000원씩이면 5천만 원 투자하면 내가 5,000주를 받겠죠, 주식을. 그게 원칙인데 내가 거기에다가 내가 물건을 대신하는 게, 근데 물건에 대한 그게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이제 현물투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상법상의 내용이니까 제가 그 상법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거기 주식회사 변태 설립사항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영업양수도 이제 상법 총칙에 있는 내용이 있고요. 뭐 회사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제 그 재생 목록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례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2월 과세 적용한다 이렇게 있고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여기서는 없는데 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기간을 2년 단축 및 특례 기간 적용한다. 이게 지금 제가 제 기억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4년짜리 무조건 폐지됐죠.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8년짜리는 아파트는 무조건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4년이나 뭐나 8년이나 다 없어졌어요. 아파트는. 그래서 8년에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거 뭐죠? 앞으로는 이 8년짜리는 뭐 아파트를 제외한 것만 되는 거죠. 자, 이렇고, 자, 4년짜리고, 자, 이거는 8년짜리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이제 이게 70%가 공제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100% 면제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4년짜리 같은 경우는 얼마죠? 아무튼 그 혜택이 있는데 이거를 없애겠다는 건데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현행은 장기 일반 민간인 임대주택 등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례에서 민간 임대주택에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가진 임대주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5% 이상밖에 못 올려요. 그렇죠? 면적이 85가 34평 이하예요. 그 대형평형은 40평이 안 됐어요. 옛날에는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되고요. 34평 이하에 되고, 그 다음에 임대기간은 8년 이상만 인정을 해주고, 임대료 상승률은 5%밖에 못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구청에다가 매번 제시해야 됩니다. 이제 계약서 쓸 때마다. 그래서 옛날 거하고 비교를 하겠죠. 그 위반하면 과태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는 전년으로 돼 있는데 매년 이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갱신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준 시가는 6억 이하만 돼요. 그러니까 기준 시가가 6억이 넘어버리면 평수가 24평이라도 25평이라도 조그마한 평형이라도 기준 시가가 6억이 넘어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50%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임대 시 70%다. 신설을 했는데,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임대 기간으로 한다. 자, 그게 뭐냐면 2020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옛날에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시켜줬는데 이거를 2022년 12월 30일이니까 올해죠. 올해 말까지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한 경우에만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50% 적용하는 것, 또 10년 이상 임대 시는 70% 인정한 거를 옛날에는 2020년 12월 30일이 기한이었는데 이거를 올해 말로 땡겼다. 그래서 올해 이후로는, 즉 내년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더라도 장특공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적용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임대사업자 8년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폐지되죠. 그런데 10년을 보유한 경우는 양도세 100% 면제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8년이 끝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을 더 기다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은 그대로 간다고 현재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요건을 충족해도 그 양도세에 대한 특례를 더 받고 싶으면 2년을 더 보유해야 될 경우 그 2년에 대한 것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뉴스를 검색해 주시거나 또 제가 필요한 경우 이 댓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농어촌 주택? 자, 농어촌 주택은 여러분들 이제 고향이라든가 이럴 때 주택을 사버리면 다주택자로 봐버리면 서울에 아파트 큰 거 하나 있고 지방에 뭐 천만 뭐 한 3, 4천밖에 안 되는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것 때문에 2주택자가 돼가지고 서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고가 아파트 양도 차익을 많이 내라고 그러면 지방에 있는 땅부터 벌써 지방에 있는 저기 집부터 그냥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파세요. 그게 답인데 그러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이 농어촌 주택 또는 기촌 주택이라고 하는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래서 일반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적용 요건을 합리화했다. 보면은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농어촌 고향주택 이런 것은 비합산 특례. 자 이거는 적용 기간을 2년 연장을 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 다 도심지로 몰려 나오고 농촌은 점점 피폐화될 거예요. 그러면 농촌에 있는 집들은 다 폐허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고향에 대한 그런 귀촌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정서상 고향을 완전히 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고향 예컨대 뭐 읍 단위 아파트 이런 거는 모르지만 시골의 면 단위 이런 경우는 다주택에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건이 얼마냐면 자 땅이 200평 이하예요. 그래서 시골에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몇만 평에다가 몇만 평 땅에다가 집을 갖고 있다. 이거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평형 이하. 그래서 땅이 200평 이하. 그 다음에 수도권 인구 20만 초과 시 투기 지역은 제외한다. 그래서 인구 20만이 초과되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시골의 시골의 면 단위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전남 화순인데 전남 화순군 북면 뭐 이런 거 면 단위 그거는 초등학교도 없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경우는 그냥 저기 고향에 자기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정서상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해요. 폐허를 안 만들어야 되니까 동네를 혹시라도 나중에 또 농촌으로 돌아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집을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주택자에서 빼주고 오히려 그런 것을 살 수 있도록 장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시가가 2억이고 한옥은 4억이에요. 저희 화순군 이서면에 한옥마을을 조성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주택들이 한옥마을이 매매로 나온 게 대지가 200평 이하면서 한옥으로 나온 게 한 2억대 중반으로 나오던데 이거는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더 훨씬 높겠죠. 그래서 시골의 면 단위의 일반 대지가 200평 이하면서 옛날 뭐 시골의 기와집 뭐 또는 슬라브집 이게 2억 이상 가는 집이 별로 없죠. 양옥으로 줘도 그래요. 양옥으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게 고가주택이라든가 고급 별장 형식의 그런 주택이 아닌 한 이런 거는 다주택자에서 빼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농어촌 살리기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아닌 예컨대 뭐 기준시가 뭐 2억이라든가 4억 이하 이런 거는 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면적 이하의 이 소규모 면 단위 이런 소규모 그런 지역에서는 장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 주택 등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간 종료. 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자 서울시에 2개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고용 허용이 특례가 됐는데 양도 시점에 합산 공시가액이 6억 이하 이런 적용 기한을 종료해 버렸네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죠. 자 요건은 1주택 양도세 신고 기간에 농어촌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적용기간이 이것도 올해 말로 끝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번에 좀 다른 정책하고 달라서 요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8년 장특 8년에 장기 임대 그랬을 때 여기에 10년 보유한 경우 양도세 100% 과세해 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입법 조치,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죠. 그리고 제한만 안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규제를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게 6.17 대책하고 7.10 대책 때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시고요. 관련 내용은 여러분들이 내일 또 신문기사 나오면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법의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공부 삼아서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좋은 성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